스타필드 같은 게 하나 들어서게 되면요, 주변에 아무리 그냥 허허벌판이라고 할지라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냥 다 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7, 8년 전인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남 미사에서 애들 있죠, 에일린 애들, 그걸 못 잡은 거를 아직도 후회하잖아요. 그때 잡았었어야 돼. 아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제가 그 우리 회사 대표 번호하고 내 거 개인적인 카톡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추석 연휴 때 전화가 막 하루에 막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렸고요. 우리 그 에버랩스 밴드에 가시게 되면 여기서 같이 올려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빨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그 우리 수강생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다른 저보다 더 잘하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질의응답을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답변이 될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그 밑에 이렇게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내 거 스마트폰에선 잘 안 떠요. 옛날 게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리뉴얼을 하고 해도 새로 고침해도 이상하게 나 잘 안 되대 그게. 예, 그래서 조금 답신이 늦고 거기서는 그냥 이제 답신을 잘 안 하고 하니까 리플을 달아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질의응답이 있을 때는 에버랩스 밴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추석 끝나고 나서 어디가 좀 좋은가 살펴봤어요. 근데 뭐 스케줄상 뭐 여러 군데 좋은 데가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데서 조금 더 가까운 데 있는 안성, 거기에 아주 굵직한 호재가 내일 있죠. 내일 이미 거기 오픈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7일날 공식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안성 스타필드, 예, 안성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진짜 남자인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학년 이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중간 이상. 근데 쇼핑이 그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스타필드는 그냥 뭐 다른 데 이런 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타필드는 내가 진짜 인정합니다. 스타필드가 불과 2km 거리가 안 되는 거리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안성 쌍용 플래티넘이에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안성 공도 쌍용 더 플래티넘인데 쌍용은 아파트 잘 지어요. 괜찮아요. 예, 잘 짓고 그러는데 아직 그거는 안 나왔어요.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공고문이랑 그 분양가랑 단지 배치도 그리고 타입 평면도 있죠. 이거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용이 막 40분 50분 돼버리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프레 행사 개념으로 해서 먼저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쌍용도 플래티넘 프리미어에서 나와 있는 여기 있죠, 브랜드 검색에서 나오는 거. 이게 광고긴 한데 이게 메인 홈페이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광고를 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 홈페이지는 뭐냐면은 여기 상담하신 분들이 있죠. 상담사. 내가 세상 못 믿을 사람이 내가 항상 상담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 밥그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카페, 자기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무지하게 좋게 얘기할 거고 안 좋은 점은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냥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말빨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냥 대충 참고사항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이 상담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이해관계에 얽혀갖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말고 여기 메인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라 그 얘기예요. 눌러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직 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사업 개요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감도 나와 있는 거고. 승두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여기가 조금 많이 발전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지 주상복합은 아니란 얘기예요. 뭐 용적률, 뭐 연면적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지상 35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성바닥에서 3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아파트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가 그냥 뻥 뚫려져 있어요. 그냥 조금 아쉬운 게 논밭이에요. 논밭 조망, 예, 자연 조망, 논밭.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데 가리고 뭐 다른 아파트 단지가 앞에 있어갖고 가려지고 하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1600세대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대예요. 더군다나 지방 아파트에서 1600세대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안성바닥에서 이 정도 세대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3분의 1은 59 타입, 5984가 이제 항상 기본 공식입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59 타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74 타입을 주력으로 해서 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59는 너무 작고 84는 너무 크다,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4 타입에다가 세대수를 많이 몰아넣기를 했었고요. 펜트가 10세대인데 이거 잘 보세요. 129 타입이 2세대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게 8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히려 그 평형이 조금 더 작은 129 타입이 있죠. 그게 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시세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죠. 2개밖에 없는 물량은 그냥 두 집이 그냥 뭐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단합을 해서 야 우리 피 한 1억 할까? 그럼 그게 시세예요. 근데 74 타입 같은 경우는 뭐 700세대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 혼자 피가 1억인데 지 혼자 2억 그러면은 다들 미친놈 그런다 그랬죠. 근데 여기 2세대밖에 없는 129 타입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군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펜트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펜트에다 넣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물론 향후에 나오는 단지 배치도 요거 동호수 배치도를 잘 봐야 돼요. 근데 펜트인데 뭐 그게 안 나올 리는 없겠지만, 예, 일단은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이게 뭐야 하고서 봤는데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게끔 합니다. 애들 뛰어놀게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 요런 게 없는데 그게 들어가져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공원들,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단지 내 정원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6차선 도로가 이후에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메인 도로 큰 길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변공원, 여기 이제 데크 깔리고 트랙길 생기고 해서 쭉 조감도 보게 되면은 끝내주게 멋지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뭐 물어보게 되면 뭐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 시에서 지금 이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냥 조그만 실개천이에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로망을 실현시켜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건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보이죠? 예. 이 네모가 뭐예요? 논밭이에요. 그리고 조망은 당연히 이렇게 수변공원이 있는 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호수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맨 위에 요런 층, 맨 위에 꼭대기 최상층 요런 게 펜트하우스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가운데 이제 중정 있고, 그죠? 요게 펜트하우스네, 그죠? 요거는 아니고, 예, 요게 이제 펜트하우스가 될 것 같고요. 요거. 조금 다르죠, 맨 위에 층은. 예. 여기 가운데가 이제 보통 중정으로 좀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펜트 개념으로 들어가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쪽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입지 환경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분양권 강의도 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다 구경을 다니잖아요. 10년째 막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안성을 가봤던 적은 없어요. 제 친척분들도 안성에 사시고 뭐 대단하게 뭐 많은, 예, 이렇게 막, 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막 고모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든든한 고모 있고 그러면 좋죠.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안성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평택은 옛날에 여기 분양을 했던 당시에는 무지하게 왔다 갔었죠.
예전에 파라곤이랑 경기도시공사에서 했던 거, 그리고 뭐 풍경채도 그렇고, 여기가 뭐 그때는 어우 괜찮았었죠. 꽤 괜찮았었죠. 삼성전자란 이름 하나로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고였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택항 쪽으로 이제 조금 투자 수요가 솔깃했었는데, 평택항까지 가기엔 사실 조금 어려웠었고, 여기 이제 서정리역이랑 예, 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SRT랑 KTX랑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괜찮았었는데, 서정역에서 오히려 그게 좀 없었죠. 여기가 차라리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예. 근데 최대한 여기서는 그 지도를 갖다 붙였죠. 하지만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공장 하나 또 짓습니다. 주변에 안성 테크노밸리가 있고 삼성 로지스틱스가 있고 뭐 이런 거 스마트코어 플리스 뭐 알파산업 허브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뭐 훨씬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하나 더 이거 하는 건 택도 없는 얘기고, 여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평택이랑 안성이랑은 다른 동네예요. 평택 사람들이 사실 소사벌이랑 고도 국제 신도시까지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안성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허브 센터라든지 뭐 테크노밸리랑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랑 같이 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논외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승두천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 도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일반 상업지역 있고 일반 일종 주거지역 있는데, 여기 잘 봐두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안성 스타필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필드는 진짜 잘 지어놨어. 예. 그리고 스타필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예정, 뭐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없다고 해서 스타필드를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서울 세종 구리안성 요거는 해서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거리도 멀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부속 고속도로에 있는 그 수요들이 분산이 돼서 넘어가는 거지, 여기 쌍용도 플래티넘에 있는 사람이 굳이 돌아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타고서 갈 일은 진짜 구리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없으니까 일단 호재긴 한데 직접적인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교통이 KTX가 쓰는 것도 아니고 SRT가 쓰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조금은 아쉬워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 회색길이 메인 도로예요. 쭉 올라가는 메인 도로인데, 여기에서 격가지로 빠져나가는 길이고 그 밑에 블럭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한 블럭 좀 띄고서 이제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무슨 뭐 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뭐 버스 노선이 서울처럼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지금 한 개. 예. 그리고 이제 그 윗블럭으로 올라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머 어떻게 하시는데, 지방은 원래 그래요. 지방 아파트 투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주변에 학구는 그렇게 딱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자, 그냥 여긴 스타필드 하나로 그냥 가도 돼요. 예, 그렇게 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1km 이내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원래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든지 길 건너편에 있다든지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쉽죠. 단지 인근이라는 거, 인근. 공도버스터미널, 이걸 누가, 참 이것도 조금은 아쉬운 거고,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니고, 스타필드 이거는 대박, 이거 하나로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타필드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주변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여기서 살아요. 네, 저는 서울서 하남까지 스타필드를 수시로 갑니다. 밥 먹으러 수시로 가고, 그 근처로 출퇴근도 하는 데가 있고, 놀러도 가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러 차 끌고 거기까지 가고 수시로 갑니다. 무지하게 좋기 때문이죠. 근데 여긴 1.8km, 1.9km 정도 이내 거리 이렇게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대박이죠. 예, 대박이죠. 세대수 크다 말씀드렸고, 수변 공원이 예정인데 이게 좀 크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가서 사진 보시게 되면은 야,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안성과 평택 더블 역세권. 안성 사는 사람들이 평택 가서 생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스타필드만 갈 거예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허브센터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쌍용 괜찮아요. 예. 평면도 기대해 볼 만하고. 청약은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대 주여야 되고 세대 구성원들을 모두 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포함해서도 역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재당첨 기간에 해당이 기간이 넘어섰었어야 돼. 예. 그리고 이런 건 뭐 당연히 다 있을 거니까 이게 좀 안성을 공도를 여기를 청약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놨다. 그거는 이 지역이 청약을 꽤 할 만한 곳입니다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나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그 부적격이라든지 이제 혹시 모르는 미분양이 떴을 때 그 수를 채워놓기 위해서 얘네들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원래 이거 다 하고 1순위, 2순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적격하고 이제 계약 다 치고 계약 안 된 사람들, 계약 안 돼 있는 호수들을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모이세요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떴다방들이 그래요. 한번 훅 왔다가 그냥 훅 가버립니다. 계약 끝나면 다 끝이에요. 다 가버립니다. 3순위, 4순위, 선착순, 뭐 미분양, 뭐 예당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세요. 또 다른 데 스케줄이 있으면 다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그걸 미리 먼저 받아 놓겠다는 뜻이에요. 난 이게 대단하게 난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아니, 별건 아니더라고. 자, 검색 네이버 지도. 자, 여기에요. 이쪽 지역. 쌍용 플래티넘 프리미어 안성 공도 여기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요 하천 위성지도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잘 안 보이죠? 예. 거리뷰로 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하천. 예, 요게 이제 나중에 싹 탈바꿈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정도 흙길을 그냥 흙길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 다 깔아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폭이 좀 더 넓고 물 수량이 좀 더 많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일단 여기 자전거 타기는 좋아요. 산책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 주변에 나무들을 쭉 잘 깔아놨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여기 3억 8천, 3억 7천, 3억 6천, 3억 4천에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3억 9천짜리도 있어요. 가장 높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딱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뭐 9천, 1억 4천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더 싼 것도 있는데 분양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아니지.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20년 된 아파트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최고로 비싸게 나온 게 2억 3천, 2억 8천 나와 있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우미린 퍼스트, 우미린도 괜찮은데 예. 여기 단지를 보시게 되면은 18년도 그죠? 2년 전에 지은 거고 여기도 13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 우미도 뭐 브랜드 좀 있으니까 29층짜리고 근데 35층짜리를 준공이 2018년도다. 그럼 얘는 준공이 2023년도 후반 또는 2024년도 초반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35층짜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랑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여기가 지금 3억 6천이다. 자, 전체 면적으로 해서 어디 112 타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볼까? 84 타입 대충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게 한 3억 2천 정도, 뭐 한 3억 5천 정도에서 나갈 거란 말입니다. 3억 2천. 이거는 조그만 타입이니까 2억 8천. 73 타입이 2억 8천이고, 84 타입이 3억 2천. 계속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3억 6천 84 로얄동 로얄층인 모양인데 저층인데도 3억 6천 가는 게 있고 그러면은 입주를 했을 때 여기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3억 이상을 충분히 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양가는 얼마가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뭐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죠? 계산한 법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굳이 그거 하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분양가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쌍용 플래티넘에서 여기 스타필드 여기까지
이 정도면 자전거 타고 가도 한 10분, 15분 정도? 예. 걸어가면 30분. 근데 걸어갈 일은 없으니까. 이거 무거운 거 들고서 어떻게 올 거예요? 근데 밥 먹으러 쓱 자전거 끌고 갔다 오기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3억 8천, 3억 뭐 4천에서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맘먹고 놀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죠?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여기 쌍용 플래티넘이 여기 있고 이 옆에 단지 여기 내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나중에 다 아파트로 바뀔 거예요. 여기도 나중에 다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먼저 처음에 들어와 있던 아파트 여기가 얼마에 뭐 한 예를 들어 3억에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나중에 어느 날 3억 4천, 3억 5천, 3억 7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해서 분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분양가보다는 당연히 쌍용 거보다는 당연히 크게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뭐 논밭인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아파트 부동산 청약을 할 때 뭐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아이 그러면 완전히 다 신도시 저희 고덕으로 가야지. 근데 거기는 잘못하면 지금 상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잡으라면 그걸 잡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걸 떡허덕 잡아갖고 이제 또 뭐 안전해, 뭐 괜찮아, 뭐 상투 잡고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전문용어로 이제 빡킹이라 그러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 빼도 박도 못하고 박도 빼도 못하고. 근데 조금 욕심 버리고 길게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생각을 하셔도 이 동네 이제 안성이 요런데 아파트 다 들어서고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당장에 여기랑 같이 놀진 않지만 여기랑 여기랑 또 시세 차익도 있고 여기 나오는 아파트 이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시세 차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상에 차가 있다는 건 조금 아쉽고. 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정도 요거 메모를 해 놓겠거든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요건 내가 이제 밑에 달아드릴 거고, 그리고 오른쪽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예. 또 다른 뭐 프리미엄 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다른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양권 투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거 3종 세트 있죠. 좋아요, 구독, 알람 이거 꼭 좀 눌러주시라는 거. 그리고 혹시 모르는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여기 에버랩스 밴드에 오셔갖고 하시게 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 알아서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오늘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